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유방선의 한시 늙은 잣나무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특히 이제 사군자, 매화, 안초, 국화, 대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노래 많이 하곤 했죠. 근데 유방선은 늙은 잣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늙은 잣나무의 곱고 푸른 모습으로 지조를 모르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조 시대에도 사실은 임금에게 목숨을 걸고 간한 상소를 올린 그런 선비들이 많았죠. 요즘 보면은 그런 큰 어른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늙은 잣나무의 곱고 푸른 모습을 통해 지조를 모르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지조 있는 선비를 예찬하는 거죠. 유방선 한시 늙은 잣나무 해설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가에서 자연은 정치나 학문 등의 세속적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고 내며 이 화자가 의지할 수 있는 신화의 대상이나 또 예찬의 대상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사대부들은 자연에서 본받을 만한 가치나 속성, 즉 절개나 지조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마음이나 태도를 가다듬는 한편 자신의 지향이나 이념 등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늙은 잣나무가 이러한 자연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이신이의 사우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벗,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친 한 시조이고요. 조지훈의 지조로는 우리 지조에 관한 이야기, 그 변절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조의 어떤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견디며 한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구름을 지켜온 선비를 늙은 잣나무에 비유하여 그 절개와 지조를 예찬한 한 시입니다. 화자는 추운 날씨에도 변하지 않고 푸름을 지켜온 늙은 잣나무에서 고든 절개를 발견하며 온갖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선비의 지조 있는 삶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빈 언덕에 서 있는 늙은 가지 길기도 하여라. 하늘이 특이한 물건을 내었으니 어찌 평범하겠는가. 고운 자태를 가지고 어찌 도리화를 다투겠는가. 다만 고든 마음 보존하여 눈서리를 없인 여기네. 추운 날씨인들 어찌 천년의 푸르름을 바꾸겠는가. 성긴 그늘이지만 다시의 서늘함은 변치 않네. 제목이 커서 끝내 쓰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오. 일찍이 명당에 들어가 동양이 되었다네. 감상해 보겠습니다. 홀로 빈 언덕에 서 있는 늙은 가지가 길기도 해라. 잣나무가 있는 곳이 홀로 빈 언덕이죠. 잣나무가 홀로 있는 곳이 빈 언덕에 있습니다. 이 빈 언덕은 잣나무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늙은 가지 길기도 하여라. 나이가 들었는데도 잣나무가 아주 왕성하다는 뜻이죠. 오래된 잣나무의 고와함입니다. 늙은 가지 길기도 하여라. 이건 의인법으로 볼 수 있고요. 하여라 감탄영음이 영탄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특이한 물건을 내었으니 어찌 평범하겠는가. 이 잣나무는 하늘이 낸 물건이다. 결국 지조 있는 늙은 선비는 하늘이 낸 그런 것이다 이거죠. 이 잣나무를 하늘이 낸 특이한 물건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예찬의 대상입니다. 뛰어난 잣나무를 특이한 물건이라 했습니다. 아마 이 특이한 물건은 그 세속을 벗어난 어떤 탈속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 평범하지 않겠는가.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했죠. 서리법으로 강조가 있습니다.
당연히 평범하지 않다. 이 잣나무는 평범하지 않다. 자, 1, 2구. 우리 율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뭡니까? 발행으로 되어 있는데 1, 2구를 수련, 수는 머리죠. 머리에 오는 연이다 이런 뜻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1, 2구는 텅 빈 언덕에 홀로 선 특별한 나무의 모습, 잣나무의 모습이죠. 고운 자태를 가지고 어찌 도리하와 다투겠는가? 고운 자태는 도리하의 겉모습입니다. 도리하는 뭐냐면 복숭아와 백꽃입니다. 이거는 잣나무에는 이런 꽃이 안 달리잖아요. 투박한 잣이 달린다 그죠? 근데 이 도리하의 고운 자태와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죠? 고운 자태는 도리하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요. 도리하는 복숭아꽃과 백꽃인데 잣나무와 대조되는 평범한 꽃입니다. 아까 잣나무는 하늘이 낸 특이한 물건이었잖아요. 이거는 또 세속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비교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것도 서리법입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든 마음 보존하여 눈서리를 업신여기네. 고든 마음은 지조와 절개지 않습니까? 보존하여 지켰어. 지조와 절개를 지켜서 눈서리는 시련과 고난, 이 시련과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자, 요 3, 4, 5 함연이랬는데, 함연은 막, 우리말하면 턱입니다. 수함경연인데, 수는 머리잖아요. 함은 턱이고, 경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경은 목이고, 연은, 수함경미, 미는 꼬리가 되겠죠. 그 눈서리를 견디는 고든 마음이 있다. 그 늙은 선비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방선 자신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인들 어찌 천년의 푸르름을 바꾸겠는가. 추운 날씨, 이것도 시련 고난이죠. 눈서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천년의 푸르름은 고든 마음, 지조와 절개를 바꿀 수 없다. 자, 바꿀 수 없다. 이것도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성긴 그늘이지만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뭐 젊은 이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긴 그늘은 늙은 잣나무의 모습이고요. 사시의 서늘함은 변치 않네. 사시의 내계절 서늘함, 이거는 변함없는 지조죠. 지조가 여전하다. 지조는 앞에서 추운 날씨 시련과 대조된 거고요. 고든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든 마음, 사시의 서늘함은 지조입니다. 또 천년의 푸르름이라는 의의도 있었습니다. 자, 5, 6구는 아까 수함경미라 했죠. 수는 머리고 함은 턱이고 경은 목입니다. 뒷부분이죠. 수함경련은 천년의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제목이 커서 끝내 쓰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 제목은 나무잖아요. 나무죠. 이 나무가 너무 커서 쓰기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이런 건 대화 형식으로 볼 수 있죠. 늙은 잣나무도 쓰일 곳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나무면 크면 쓰기 어렵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일찍이 명당 좋은 땅에 들어가 동량이 되었네. 동량은 우리 동양지제라고도 하는데요. 기둥과 들보로 쓸만한 제목인데 나무를 말하잖아요.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를 뜻합니다. 결국 이 잣나무는 뭡니까? 준비된 인재다라는 것이죠. 7, 8, 9 미련, 다시 수, 함, 경, 민데요. 수는 머리고 함은 턱이고 경은 목이고 미는 꼬리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미련이라 합니다. 일찍이 나라의 기둥이 된 큰 나무입니다. 잣나무를 예찬하고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정영시 한시입니다. 뭐 우리 절구 율시 배울 등이 있는데 이건 율시에 해당됩니다. 뭐 몰라도 됩니다. 필요하면 보기를 줄 겁니다. 성격은 예찬적이고 또 비유적이고 우의적. 우의적은 빗대어서 표현한다는 뜻이죠. 우화는 동물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 우의는 빗대어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제는 눈서리를 이기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늙은 잠나무 예찬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늙은 잠나무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특징은 자연물 늙은 잠나무를 의인화하여 지져있는 선비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형상화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푸름을 간직한 늙은 잠나무에 변하지 않는 인재라는 상징적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다른 사물에 빗댄 우리 동물 이야기를 하면은 우화가 되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물을 그냥 빗대어서 어떤 지조 있는 선비의 모습을 드러내죠. 우의적 표현으로 또 세태풍자, 지조가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을 비꼬고 있다는 거죠. 대조법, 서리법, 영탄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문형 의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었습니다.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본질을 올바로 볼 것을 또 권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